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침대에 누워 부드러운 이불을 끌어안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이 깊었으니 제 목소리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줄 거예요. 눈을 감고 제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저는 평범한 남자. 8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그 순간부터 삶이 꽤나 순조로웠죠. 우리 부부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왔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웃게 만드는 여자예요. 그녀가 아침에 커피를 타줄 때면 그 향기만으로도 하루가 부드럽게 시작되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태기가 아니에요. 뭔가 예상치 못한 바람이 제 안에서 불기 시작했거든요. 8년 전 아내와 결혼할 때만 해도 아내의 막내 동생, 대연이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때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 애가 이제 대학생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대연이는 이름처럼 화사한 미모를 가졌어요. 뽀얀 피부, 늘씬한 몸매,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미소. 남자들이 한 번쯤 꿈꾸는 그런 여자죠. 저도 형부로서 늘 그 애를 예뻐했어요. 뭐, 가족처럼? 당연히 그랬죠. 근데 그날 대연이가 우리 집에 들렀을 때 뭔가 달랐어요. 하얀 셔츠에 얇은 카디건, 청바지를 입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 햇빛이 그녀를 비추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빛났어요. 저는 순간 멍하니 서 있었죠. 심장이 아주 살짝 쿵쿵거렸어요. 이게 뭐지? 그냥 예뻐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죠. 형부가 처제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하하.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이거 좀 위험한 생각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살짝 스쳤어요. 그날 대연이는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장품 향인지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죠. 대연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 성형수술이라도 했어? 장난으로 던진 말에 그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늘 그랬듯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저는 그 미소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가족 같은 애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옆에서 웃으며 우리 동생 진짜 예쁘게 컸지? 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우리 셋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왜일까? 그날따라 대연이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물컵을 집을 때 그 손동작 하나까지도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사랑? 아니, 그냥 순간적인 호기심이겠지. 근데 그 호기심이 자꾸만 꼬리를 물었어요. 우리는 함께 외출을 준비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대연이가 갑자기 제 팔에 팔짱을 꼈어요. 형부, 오늘 날씨 좋죠? 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 그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제 팔에 닿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몸이 반응했어요. 심장이 좀 더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살짝 어지러웠죠.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하, 웃기죠. 형부가 처제한테 이런 느낌을 받다니 이건 좀 터무니없지 않나요? 근데 그 순간 대연이의 미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그냥 그 느낌을 즐기고 싶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우리 동생 잘 챙겨줘. 오빠 하며 엄마 같은 미소를 보냈어요. 그 미소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죠. 이건 그냥 가족의 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시작된 걸까? 그날 저녁 대연이가 가방을 내려놓는 걸 봤어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 대학생이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저런 걸 어떻게 샀지? 궁금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아, 요즘 애들 참 돈 잘 모으나 보네. 하고 웃으며 생각했죠. 근데 그 가방이 왜인지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예감이었을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애매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대연이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아요. 저는 지금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이 이야기를 속삭이듯 풀어냅니다. 여러분도 편안히 기대서 제 목소리에 몸을 맡겨보세요. 대연이가 우리 집에 들렀던 그 순간 그녀의 하얀 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그 은은한 향기가 제 안에서 뭔가를 흔들어 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단순히 예쁜 처제를 보는 형부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 금지된 구석으로 살짝 발을 내디딘 기분이었죠. 웃기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건 좀 터무니없지 않나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미끄러지듯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대연이가 또 우리 집에 왔어요. 이번엔 좀 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내와 수다를 떨 때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몰래 그 모습을 훔쳐봤어요. 대연이의 웃음소리, 손짓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선명한지,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그녀가 머리를 쓸어 넘기는 동작까지 다 기억나요. 이게 뭐지? 그냥 가족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간질거리는 걸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불쑥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흐릿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 대연이가 또 제 팔에 살짝 팔짱을 꼈어요. 형부, 오늘 메뉴 추천해줘요. 하며 까르르 웃는 모습.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제 팔에 닿는 느낌이 너무 생생했어요. 저는 웃으며 너 이렇게 팔짱 끼면 형부 심장 떨린다? 하고 장난을 쳤죠. 대연이는 그냥 웃으며 아, 형부도 참 하며 어깨를 툭 쳤어요. 아내는 옆에서 그런 우리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너희 둘 진짜 잘 맞는다. 아내의 그 말이 왜인지 가슴 한구석을 찔렀어요. 이게 그냥 가족의 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스며들고 있는 걸까? 식당에 앉아서도 대연이의 행동은 계속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가 포크를 들고 음식을 먹는 모습,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살짝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 저는 자꾸만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눈은 자꾸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형부가 처제를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인가? 근데 그 순간 대연이가 저를 보며 살짝 윙크를 했어요. 농담처럼 장난처럼 던진 그 윙크.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이건 그냥 장난일 뿐이지. 그렇지. 하하. 근데 왜 그 윙크가 자꾸만 제 가슴을 두드리는 걸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연이가 뒷좌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앞좌석에서 졸고 있었고 저는 룸미러로 대연이를 힐끔 봤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건 위험한 신호일까? 저는 급히 시선을 돌렸죠. 근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대연이의 그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 감정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끌림일까? 그리고 그 명품 가방이 또 생각났어요. 대연이가 용돈으로 그런 걸 샀다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대학생이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그냥 돈을 모은 걸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 그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대연이에 대한 호기심을 더 키웠어요. 이 호기심이 어쩌면 제 안에 늑대를 깨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어두운 방 안 작은 조명 아래 앉아서 이 이야기를 속삭여요. 여러분도 편안히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대연이에 대한 감정이 자꾸만 커져가는 와중에 그날 밤은 제 인생을 뒤흔든 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친구들과 개모임을 하러 갔죠. 사무실 일이 늦어져 6시가 훌쩍 넘어서야 도착했는데 이미 술자리는 2차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테이블엔 술병이 즐비했고 친구들은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낯선 아가씨들과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맥주나 한 잔 마시며 분위기에 적응하려 했죠. 근데 그때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어딘가
너무 익숙한 그 목소리. 어두운 조명 때문에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하하, 설마 했죠.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전개야? 노래가 끝나고 조명이 살짝 밝아졌어요. 아가씨들이 하나둘 친구들 옆으로 가더니 제 옆에도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대연이었어요. 제 막내 처제, 대연이 화려한 옷차림.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대연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녀도 저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처음엔 저를 못 알아봤는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울상만 남았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죠.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사랑? 아니, 이건 사랑과는 거리가 먼, 뭐랄까, 배신감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친구들은 눈치 없이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 핑계를 대고 술집을 빠져나왔죠.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머리를 식히는데 5분도 안 돼 대연이가 쫓아나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부, 제발 언니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요. 눈물이 글썽이는 얼굴로 애원하는 모습.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대연아, 너 도대체 왜 거기 있었던 거야? 대답해봐. 다그쳤지만 그녀는 그저 울먹이며 비밀을 지켜달라고 빌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분노와 연민 그리고 혼란으로 뒤엉켰어요. 아이, 내가 아끼던 그 대연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대연이를 차에 태우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야한 옷을 입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어린 중학생 때부터 귀엽게만 보던 아이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대연이가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형부, 제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한 거 진심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용기를 낸 듯 말을 이었어요. 형부가 비밀 지켜주시면 저도 형부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그 말,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냥 비밀을 지켜달라는 걸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걸까? 하하, 웃기죠? 이 순간 제 안에 늑대가 슬며시 고개를 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웠어요. 대연이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물었죠. 너 이 일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망설이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같은 과 친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쉽게 돈을 번다고 했대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근데 대연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 마인드가 좋은 편이라 칭찬 많이 받아요. 그 말 왜인지 제 가슴을 더 세게 쳤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 이건 그냥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일 뿐일까? 지금 저는 깊은 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속삭여요. 여러분도 편안히 제 목소리에 몸을 맡겨보세요. 칸. 대연이와의 침묵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부가 비밀 지켜주시면 저도 형부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그 말, 단순한 애원일까? 아니면 뭔가 위험한 제안일까? 하하, 웃기죠? 형부가 처제와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이건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전개 아닌가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호기심이, 아니, 어쩌면 욕망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금지된 선을 넘고 싶은 충동일까?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고 대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떨리는 눈빛이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연아, 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심장은 이미 쿵쿵 뛰고 있었죠.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뗐어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권했고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돈이 쉽게 들어오니까 계속하게 됐다고. 근데 형부, 저 나쁜 애 아니에요. 그냥 생활비 벌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나기도 안쓰럽기도 했어요. 내가 아끼던 그 귀여운 대연이가 이런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라니. 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빌었어요. 제발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 부모님한테도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 애처로운 눈빛. 저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대연아, 일단 진정해. 저는 그녀를 달래며 차를 다시 출발시켰죠. 근데 그 순간 길 건너편에 무인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넌사인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대연이와 저는 서로를 힐끔 쳐다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암묵적인 동의가 오간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하. 이건 정말 터무니없지 않나요? 근데 그 순간 제 몸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를 무인텔 주차장에 세웠어요. 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내렸죠.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대연이에게 물었죠.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부, 저 후회 안 해요. 그냥 비밀만 지켜주세요. 그 말에 제 안에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랑일까? 아니, 그냥 순간적인 끌림일까? 근데 그 순간 대연이의 눈빛은 너무 강렬해서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우리는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대연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저도 긴장이 풀리면서 이상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제 팔을 만졌을 때 심장이 더 세게 뛰었어요. 형부, 저 마인드 좋은 편이에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말, 왜인지 제 안의 늑대를 완전히 깨워버렸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죠. 그녀의 입술, 그 부드러운 느낌.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순간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대연이도 저를 꽉 끌어안으며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아내의 미소가 스쳐갔어요. 근데 그 미소는 너무 멀리 있었고 지금 제 앞엔 대연이만 있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금지된 욕망일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따랐어요. 하하, 이거야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약점이죠. 안 그래요? 지금 저는 조용한 방 안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이 이야기를 속삭여요. 여러분도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날 밤 대연이와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모윈텔 방간 그녀의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그 뜨거운 숨결,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같았어요. 하하, 터무니없죠? 형부가 처제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이건 영화에서도 비판받을 스토리 아닌가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녀와의 그 시간이 전부였죠.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금지된 쾌락에 빠진 걸까? 그날 이후 대연이와 저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는 몰래 만나 서로를 탐닉했죠. 그녀는 더 이상 그 귀여운 중학생 처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그 대담한 손길, 저는 그녀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속삭이는 형부, 저 마인드 좋은 편이죠? 라는 말은 제 안에 늑대를 자극했어요. 우리는 호텔 방, 어두운 카페, 심지어 차 안에서도 서로를 찾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남자가 된 기분이었죠. 근데 그 자유의 이면엔 늘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미소,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대연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을 때
저는 물었죠. 이거 또 그 아르바이트로 산 거야?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뒀어요. 형부,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물? 누구한테서? 질투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지만 대연이에 대한 집착이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일까? 하하, 웃기죠? 평범한 가장이 이런 감정에 휘둘리다니. 만남이 거듭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와의 일상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가 점점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대연이와의 시간이 더 강렬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대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형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요? 그 질문,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죠. 이 관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냥 궁금했어요. 라고 했지만 그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죠. 대연이와의 비밀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묻혀 있어요. 그 시간을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후회와 설렘이 뒤섞인 기묘한 기분이에요. 사랑은 때론 이렇게 우리를 미로 속으로 끌어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나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꿈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줄게요. 야, 이제 조용히 잠들 시간이에요.